스페이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토크 투데이 정호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역사 토크 투데이 우리 길라잡이 김준혁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교수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한번 살펴볼까요? 또 핫한 이슈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사실은 제가 핫한 이슈를 좀 고민을 좀 했는데 예, 예. 그 고민이 이제 최근에 그 경찰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 이제 경찰국이 신설이 됐고 예, 예. 그 김순호 치안감이 이제 경찰국장으로 이제 내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정부가 예. 경찰청의 독립기관을 갖다 통제하려고 하는구나 정도 수준으로만 이해를 했는데 김순호 국장이 지금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예. 뭐 뿌락치, 좀 뭐 밀정이었다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 인천부청 노동자회 분들이 좀 문제 제기를 했고 사실일 가능성도 높다고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소설 같은 이야기다 계속 이러고만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예, 저도 대학 다니던 시절에 그런 뿌락치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제가 한번 그것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아, 우리 교수님 대학 다닐 시절에는 그런 프락치, 일명 프락치가 참 많이 있었던 그 시절인 것 같은데 경험 같은 거 있으세요? 그럼요, 있죠. 예, 당연히 있고. 이제 저희 대학 안에 이제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뭐 사회과학 서적 판매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 예. 그런 분들이 실제로는 이제 우리 학생운동 조직들을 갖다가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분들이었고 그분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뭐 술도 잘 사주고 그러면 이제 형님 하면서 쫓아가서 이제 뭐 술을 얻어 먹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정보가 새나가는 경우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또 이제 학생회 조직 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불확실들에서 정보가 계속 새나가기도 했고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그 학교 안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당시에 조직 민족민주자주투쟁위원회 민민투 위원장이 앞으로 나가다가 옆에 있는 학생들이 둘이 학생인 줄 알았던 친구들이 그 위원장을 이렇게 치고 데리고 나가면서 경찰에 인계하는 장면을 제가 직접 목도를 했었죠. 아, 동료인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네, 봤더니 예. 사복 경찰들이 네, 그냥 그랬죠. 양쪽으로 예. 에워서 그냥 경찰서로 바로 데리고 간 거군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예. 뭐 유명한 1984년도에 서울대 뿌락치 사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유시민 지금 작가가 당시 지금 당사자였고 그때 이제 했던 그 항소이유 유서가 뭐 우리나라 최고의 뭐 명문이다라고 뭐 이야기될 정도로 인구의 회자도 되기도 했었는데 80년대에는 그런 뿌락치 사건들이 실제로 좀 많이 있었고요. 뭐 이런 일들은 한국 현대사에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근대사 또 일제 강점기 시절에도 엄청나게 많았던 뿌락치들이 존재를 했었죠. 저희가 사실은 두 번째 시간에 포도청에서 경찰국까지 다뤄봤을 때 황옥 경부 폭탄 사건 네네. 그걸 말씀해 주셔서 사실 그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일제 강점기 시대에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밀정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 주제는 이제 조선시대 들어가 볼 텐데 그렇죠. 그러면 조선시대 역사 속에서도 이런 밀고자 조선시대발 프락치 이게 있었다. 존재했죠. 그럼요. 모든 역사에는 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존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오늘 주제는 조선시대 역사 속의 밀고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질문인데 사실 저는 되게 좀 의아했어요, 교수님.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도 이런 밀정, 뿌락지 있었을까 싶었는데 살펴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각종 옥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건 중에 그런 게 많이 있었다라는 게 한번 살펴졌고 제가 찾아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밀고 사건이 다름 아니라 사육신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잘 보셨어요. 잘 봤습니까, 교수님? 사육신 난 보통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사육신과 관련해서는 이제 숙종대에 다 모두가 다 명예가 회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역적에서 다시 이제 충신으로 이렇게 명예가 회복이 되고 복권이 되는 과정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이 사육신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그 체포가 되고 또 사형을 당하는 과정들이 밀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육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흥부, 유성원 이렇게 그 6분이고 여기에 더해서 뭐 이제 무신이었던 김문기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됐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단종 복위 운동을 이제 전개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세조와 왕세자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당시 이제 명나라 사신들이 오게 됐을 때 이제 축하연 같은 거를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 궁궐 안에서 축하연 같은 거를 할 때 무신이든 누구든 어느 누구도 무기를 들고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축하연 자리에서도 뭐 흉기가 될 수 있는 걸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벼룬검이라고 하는 사람만이 칼을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그것은 이제 임금을 호위하는 것들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상징적인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칼을 뭐 옆에 차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본 것 같아요. 예. 사극에서 이렇게 보셨죠, 그죠? 이걸 이제 벼룬검이라고 하는데 이 벼룬검이 바로 성삼문, 박팽년 이분들과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벼룬검이 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바로 세조의 측근들이라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칼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었고 오로지 바로 이제 세조를 죽이려고 늘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두 사람이 칼을 들고 들어갈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절호의 기회였겠네요. 절호의 기회였죠. 그런데 당시에 그런 기회 속에서 이 사람들의 행동이 약간 좀 이상하다라고 낌새를 차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그게 바로 한명회라는 사람이에요. 한명회. 예, 그 유명한 책사 한명회죠. 세조가 늘 나의 장자방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한명회인데 한명회가 딱 보니까 좀 느낌이 이상해서 벼룬검을 취소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벼룬검 이 사람들이 칼을 들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예 벼룬검이 수행하지 못하게 아예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느낌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세자가 같이 왔어야 되는데 세자가 몸이 아파서 이제 여기서 세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은 예종을 말하는 건데 이 세자가 이제 못 오게 되는 과정에서 세자를 갖다가 못 오면 나중에 세조를 죽였다 하더라도 그렇죠. 대를 이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 세자가 혹은 또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들을 이렇게 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당시 긴급 회의를 해가지고 거사 날짜를 옮기자라고 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 함께 모의를 하고 준비했던 김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질. 김질 집현전 학사 출신인데요. 상당히 학문적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또 세종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김질의 장인이 정창손이라는 인물인데 당시 영의정이었어요. 영의정이면 뭐 세조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직보가 김질은 됐구나. 또 이제 젊은 청년으로서 정의감에 불타서 이렇게 이제 함께 성삼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일이 틀어지면서 뭔가 이제 찜찜하게 됐고 불안했구나. 예, 또 살아야 되겠다. 이게 잘못되면 멸문지화를 당할 수 되기 있다라는 때문에. 생각으로 자기 장인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다 하게 됩니다. 장인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영모죠, 영모. 영모죠. 예. 그래서 장인이 이제 김질을 데리고 세조를 만나죠. 세조를 만나서 세조에게 모든 걸 다 이제 밀고를 하게 됐고 세조는 이제 태어난 척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불러오게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들을 직접 국문을 하고 그 사람들이 세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다 밝혀지면서 사약을 내리게 하고 아예 사약을 내린 사람이 일부고 거의 대부분을 우리 그 능지처참이라고 능지처참. 하죠. 예, 그래서 예. 이제 몸과 다리를 사지를 다 다. 찢어서 죽이는 그런 거열형을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죠. 얘기를 딱 들었는데 너무 흥미진진한데 그 세조 입장에서 정말 한명회는 하늘이 내린 책사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 스토리는 정말 몰랐거든요. 한명회가 그거를 눈치채고 그랬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또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는. 충분히 바뀌었을 수 있고 또 한명회 같은 경우는 그 시대적 상황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세조한테 문신들 등용시키지 옆에 두지 말고 무인들 등용해라. 무인들 옆에 데리고 있어라. 그래야지 사람 죽이는 거는 무인이 하는 거지 문신이 하는 게 아니다. 문신은 나중에 데려다 써도 된다라고 해서 당시에 한명회가 추천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홍윤성이라는 인물이었고요. 홍윤성. 예, 홍윤성이 세조의 명을 받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제거하죠. 뭐 그 뒤에 아시다시피 황보인, 김종서 등등
당시 단종을 갖다가 보유하려고 했던 그런 원로들을 갖다 다 제거함으로써 결국 이제 세조가 권력을 잡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번 다뤘지만 권력을 잡고 있으면 어찌됐건 간에 늘 불어난 게 이 권력을 뺏기 위해서 당시에는 단종 보기를 위해서 그 사육시뿐만 아니라 뭐 움직였던 사람들이 암암리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육시 난뿐만 아니라 세조의 친동생이죠. 금성대군 영모 사건이 있었는데 이 또한도 밀고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금성대군 영모 사건이야말로 단순한 밀고가 아니라 조작된 밀고. 조작 그러니까 밀고. 요즘으로 치면은 뿌락치. 뿌락치. 예. 아예 심어놓은 뿌락치. 뿌락치가 거짓 정보로. 네. 아니 거짓 정보라기보다 아예 사건을 조작한 사건을 갖다가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세조 입장에서는 당시에 단종 복위 운동을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된 사람이 이보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보흠이요? 예, 이보흠이라는 사람이 당시 아주 평판이 굉장히 좋았던 명망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의견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조는 이 사람을 뭐 유배를 보내거나 아니면 뭐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당대에서 굉장히 인정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세조의 친동생이었던 금성대군이 있습니다. 안평대군이 있고 그 다음 동생이 금성대군인데 안평대군은 이제 세조가 계유정난 일으키자마자 강화도로 유배 보냈다 사형 내려서 죽게 했고요. 위험 인물이었으니까. 그 다음 위험 인물이 이제 금성대군이었는데 금성대군을 지금 이제 경상북도 수능, 지금 이제 안동에 수능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백운동서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소수서원. 그곳이 바로 이제 그 수능인데 수능안시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구나. 이제 그쪽으로 유배를 보냈는데 거기에 부사로다가 이보흠이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아주 의도적으로 보낸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분명히 뭔가 역모를 일으킬 것이다. 역모하고 작당모할 것이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을 함께 이렇게 그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이제 수능부에 관노 이동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미리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동으로 하여금 금성대군과 또 수능부사 이보흠이 서로 단종 복위 운동을 하는 것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두 사람이 명망가이고 또 충심이 또 강한 사람들인데 이 둘이 만나서 술 한잔 먹다가 혹은 뭐 이야기하다가 자, 이 뭐 사람들 이 지역에서 군사들 모으고 뭐 좀 해서 서울로 진격하자라는 이야기 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이동이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미리부터 준비하고 그들의 발언을 계속 이제 조사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 금성대군의 여종을 이렇게 꼬드깁니다. 금성대군 여종을 꼬드겨서 금성대군 여종한테 모든 정보를 다 입수를 하는 거죠. 나한테 다 얘기해라. 그렇죠. 일거수일투족을 다 얘기해라. 그래서 이제 이동이 금성대군의 여종을 이제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서 꼬드겼고 그 과정에서 금성대군 여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역모를 갖다가 고변을 하게 되면 신분이 노비에서 양반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이동이 그 여종에게 접근을 했는데 이제 여종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두 사람이 이 수능부사 이보흠과 금성대군의 이런 모의, 은밀한 모의들을 계속 문 바깥에서 듣고 자세히 정리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고변을 하게 됐는데 이게 단 하루 사이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요. 고변을 했는데 군대가 와갖고 다 체포해가고 또 다시 서울로 압송하고 그러니까 이건 사전에 계획되어 있지 않은 일이었다면은 하루 만에 서울에서 군대가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아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서울에서 안동까지 지금 가더라도 몇 시간 걸리는데? 몇 시간 걸리고 조선시대 때는 걸어가거나 말을 타도 열흘이 걸리죠. 열흘이 걸리고 아무리 축지법을 써도 하루 만에 하는데 이거는 거의 사실은 기획된 그렇죠. 조작 사건이라는 게 너무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 바깥에 대기하고 있다가 서울에서 근무조사가 내려오는 일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에서 그런 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밀고를 하는 경우들은 있을 수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은 이 금성대군의 역모 사건 같은 매우 특별한 케이스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조선시대 최고의 뿌락치 사건이다, 밀정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뿌락치였던 이동과 여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양반이 됐을까요? 양반이 됐죠. 양반 됐습니까? 네네.
참 자신들의 이 출세를 위해서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인 이런 역모 사건을 조작하고 기획하고 그렇죠. 그랬네요. 비정하고 무섭네요. 그런 일들은 뭐 수두룩합니다. 예. 조선시대에 특히 여러 옥사 사건이 많았는데 특히 제가 듣기로 한 1000여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정여림 역모 사건, 이 또한도 거짓 밀고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게 기축옥사 맞죠, 교수님?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얘기가 있는데 도대체 이게 한 사람이 누구이고 이들이 거짓 밀고로 어떤 일이 좀 벌어졌습니까? 당시에 그 정여립이라는 인물은 백성들한테 굉장히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고요. 율곡이가 극찬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 율곡이의 제자였었죠. 제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정여립이 율곡이 죽고 나서 또 율곡의 학문에도 좀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이 정여립은 이제 관가에 나가지 않고 고향인 전주로 가서 사람들을 양성을 했어요. 대동계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예, 예. 대동계. 대동세상 만들자. 그래서 이 정여립은 신분제 폐지를 당시에 소리 높여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신분제 폐지를 얘기했으면 거의 반체제 인사 아니에요? 반체제 인사. 반체제 인사인데요, 반체제 인사. 예. 그래서 그 대동계가 이제 매달 15일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근데 그 대동계 모임은 양반이든 평민이든 뭐 여인이든 노비든 관계없이 서로 만났을 때 똑같이 평등하게 인사하고 똑같이 같이 활쏘기하고 같이 식사하고 무예훈련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조선 500년 역사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조직이죠. 상상을 초월하고 당시에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렇죠. 예. 남녀 칠세 부동석이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에 여성들까지 같이 그랬다는 그렇죠, 건 대단히 그렇죠. 좀 상상할 수 그래서 없는 일인데요. 저 당시에 임진왜란 이전인데 왜구가 한참 출몰했거든요. 근데 당시 호남 지역에 수군이 왜구들을 막지를 못해가지고 정여립한테 전주까지 올라와서 당신과 함께하는 의병들이 와서 좀 막아달라. 그 정여립이 자기하고 대동계 모임에서 같이 활쏘고 무예훈련하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일본 그 왜구들을 몰아냈어요. 다 몰아낼 와. 정도로 대단했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지지가 더 많게 된 거고, 선조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되게 거죠. 위협적으로 느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정철, 우리 그 저 송강정철. 삼위인곡, 예, 송미인곡, 이 정철이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정치가고, 이 정철이 정여립 목사 사건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근데 예. 당시 이제 황해감사가 비밀리에 이제 거짓 밀고를 하게 되죠. 예, 정여립이 바로 이제 전주에 있는 군대를 동원해서 왕을 죽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 바로 정감록에 나오는 정도령이 정여립이다. 정여립이다. 예. 정여립은 뭐 아예 생각도 못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죠. 아예 그런 생각 일체 없었는데,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런 그 거짓 역모 사건이 만들어지고 조작된 사건이 만들어지면서 서울에서 군대가 동원이 됐고, 이제 이 소식을 들었던 정여립이 그 죽도라고 하는, 실제 섬은 아니고 전주 그 근방에 있는데 그 죽도에 이제 갔다가 자결을 하는 이제 내용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여립이 자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정여립을 갖다가 이제 함께 갔던 그 제자가 있어요. 선생님 빨리 이거 좀 피난 가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같이 갔는데, 그 제자가 저는 죽인 것이 아닌가. 그 굉장히 비슷한 것이 우리 그 장준하 선생님, 그 저 포천에 이제 그 포천에서 이렇게 낙사를 해가지고 산에서 떨어져가지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랑 같이 갔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머리에 그 쇠망치로 맞아갖고 이게 함몰이 돼서 거기서 이제 절벽에서 그대로 떨어져 내려서 돌아가신 건데, 결국 이제 그 제자가 뿌락치라고 이제 판정이 된 거죠. 거의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고, 그래서 당시에도 그 이제 국정원에 그렇게 공작을 받았던 이 사람이 장준하 선생 제자로 위장해서 들어간 다음에 결국은 이제 장준하 선생을 죽이는데 기여를 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와 매우 유사한 사례가 바로 정여립의 제자죠.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정철을 중심으로 황해감사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정여립이 이제 그 역모를 일으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내부에서 또 정여립 제자로 위장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결국 정여립을 죽이는데 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전방위적인 조작 사건이네요. 그럼요. 예, 전방위적인 그래서 조작 사건. 아무런 그 연관도 없던 사람들이 무려 1000여 명 이상이 예. 죽게 됐고요. 조선 500년 역사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사 전체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던 옥사가 바로 정여립 사건 혹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축옥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저 교수님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보면 권력을 함께한 사람들이 서로 권력을 더 갖고자 일으키는 밀고도 있고 아니면 개인의 입신양명, 출세를 위해서 이렇게 밀고 하는 게 역사 속에서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이 지금 정여립 기축옥사 같은 경우도 동인이냐 서인이냐 뭐 이 싸움 속에서 이제 같이 또 연관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사실 지금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뭐 내부 권력 다툼으로 연일 지금 싸우고 있고 이런 일인데 인조 반정으로 권력을 잡은 서인들끼리도 내부 다툼을 했었다. 그래서 거짓 밀고로 권력의 중심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인조 반정이라고 하는 것이 큰 틀에서 보면 그 광해 임금이 이제 북인들과 이렇게 함께 그 권력을 갖고 있었다가 이제 소외된 서인들이 이제 북인들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북인들 이제 서인들이 권력을 잡았잖아요. 뭐 김유라든가 이괄이라든가 김자점이라든가 심기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는데 그 안에서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제 김자점을 중심으로 했던 세력들이 좌의정이었던 심기원이라고 하는 사람, 심기원을 이제 내치기 위해서 심기원이 이제 인조를 갖다가 죽이고 당시에 회의군이라고 하는 이제 다른 종친을 갖다 왕으로 내세우려고 했다라고 이제 거짓 증언을 한 거죠. 사실은 심기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망가였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여진족들 당시 이제 청나라죠. 청나라의 압력을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했는데 인조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인조는 그 냉한증이 좀 심해가지고 한 여름에도 속옷을 입고 화로를 끼고 살아야 됐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언제 죽을지 잘 모르는 정도의 인물이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이제 임금이 그렇게 건강이 안 좋은데 만약에 여진족이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러면서 왕세자가 당시 심양에 끌려가 있으니 심양에 끌려가 있는 왕세자 대신에 대신 뭐 다른 종친이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한 거 그냥 평범하게 한 그런 덕담의 이야기들을 역모 사건으로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김자점의 이제 그런 그 명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역모를 좀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뜻하지 않게 임경업이라고 하는 임경업 많이 봤습니다. 그 대장군이 죽게 되는 겁니다. 임경업이야말로 정말 그 엄청난 명장이고 그리고 그 충심이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뭐 이 서인들 입장에서는 뭐 명장이고 뭐 필요 없이 자기네들 더 권력 잡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조와 가까우면서 실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을 대거 척사한 사건들이 바로 이제 심기원 옥사 사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말 비정한 정치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지금 밀고와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한 가지는 정말 분명한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권력과 출세와 이거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그렇죠. 거짓도 할 수 있고 조작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동료도 배신할 수 있고 그게 다 근저에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지금 속보 보니까 지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가처분 신청했다는 거. 가처분 신청? 속보에 떠서 지금 금방 좀 보고 왔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 다툼 어떻게 되는지 예의주시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